요즘 뭐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전쟁터에서 진짜 돈 버는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총 쏘는 병사가 아니고요. 뒤에서 조용히 총알을 대주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바로 그 숨은 승자, 전자부품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한 20년 이 시장에서 뒹굴면서 보니까요.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늘 이런 데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 말입니다. 옛날에 골드러시 때도 진짜 부자는 금 캐던 사람이 아니라 그 광부들한테 청바지 팔던 리바이 스트라우스였잖아요. 지금 AI 시장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AI 모델, 새로운 기술에 열광할 때 우리는 한 발짝 뒤에서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곡괭이, 그러니까 뭐 반도체 기판이나 MLCC 같은 핵심 부품을 파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진짜 기회는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에서 살짝 비켜난 곳에 있는 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지도입니다. 먼저 AI 붐의 숨은 주인공은 누구인지 찾아보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기판,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MLCC를 차례대로 분석해 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비교해 보고 마지막엔 제 나름의 실전 투자 원칙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 AI 붐의 숨은 주인공 찾기입니다. 오늘은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저와 함께 아주 비판적으로 한번 뜯어볼 겁니다. 단순히 리포트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고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애널리스트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그 행간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장 논리는 아주 간단하죠. AI 서버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부품 수요가 늘어난다.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순서입니다. 어떤 부품의 수량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의 가격이 움직이는가, 이 미묘한 시차를 읽어내는 게 바로 투자의 핵심이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잘 보세요. 시장의 스토리는 항상 Q에서 P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수량, 퀀티티, 즉 얼마나 많이 파느냐의 이야기예요. 지금 FCBGA 기판이 딱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요가 터지니까 주가도 아주 뜨겁죠. 하지만 진짜 큰 게임은 그 다음, 가격, 프라이스, 즉 얼마나 비싸게 팔 수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MLCC가 바로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고요. 제 경험상 이런 변곡점에서 진짜 큰 돈이 움직이더군요. 자, 두 번째 섹션, 기판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선두주자 FCBGA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왜 시장이 여기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지금이라도 이 뜨거운 파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슬슬 다음 파티를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겠죠. 왜일까요? 단순히 AI 서버에 많이 쓰이니까? 에이,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 주가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끌어와서 반영하고 있는지 숫자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숫자들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2026년, 그러니까 2년도 더 남은 미래의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PER이 30배가 넘는다는 건요, 아주 쉽게 말해서 30년치 벌 돈을 주가에 미리 다 땡겨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2026년 실적 예측이라는 게 사실 3년 뒤 날씨 맞추기랑 비슷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시장의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분명하죠. 파티가 한창인 건 좋은데 이런 파티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 지금 막차 타려고 뛰어드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파티가 열릴 곳을 찾아야죠. 그리고 업계 1등인 일본 이비덴의 움직임이 이런 기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3년간 5천억엔 투자. 여러분, 이건 그냥 공장 몇 개 더 짓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차세대 기술인 글라스코어 기판까지 내다보고 아예 이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업계 리더가 이렇게 미래에 크게 베팅한다는 건 이 시장의 성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조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섹션, MLCC입니다. 기판의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무대 뒤편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의미심장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큰 움직임의 단서를 바로 여기서 찾아보죠. 이 문장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업계에서는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발언입니다. MLCC 시장의 조용한 황제, 무라타가 가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건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건 마치 평생 순소리 한번 안 하던 순한 과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부장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일어선 것과 같은 무게감이에요.
물밑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라타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수요처에 질질 끌려다니던 힘의 균형이 공급자, 즉 파는 사람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가격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죠. 무라타의 발언이 그냥 엄살이 아니라는 걸 이 차트가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BB 레이시오, 수주 출하 비율인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1이 넘는다는 건 나가는 물건보다 들어오는 주문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만드는 족족 팔려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주문서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무라타가 1.12, 타이유 유덴도 2를 넘죠. 창고에 재고가 쌓일 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AI 서버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시장의 모든 공급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업체들은 과거에 D램 치킨 게임 때 된통당한 아픈 기억 때문에 공장 증설에 아주 소극적이죠. 그 결과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1등 업체인 무라타조차 공장을 90% 넘게 돌리는데도 자기네 창고로 못 채우고 있습니다. 자,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제한되고 재고는 부족하다. 가격 인상을 위한 삼박자가 이보다 완벽하게 갖춰질 수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섹션, 이제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투자자 관점에서 두 기업을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회사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전기는 FSBGA도 하고 MLCC도 하는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업이죠. 수량 Q의 성장과 가격 P의 반등,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모두 베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덕전자는 FSBGA 하나만 깊게 파는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센터 성장의 과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강하게 누릴 수 있겠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원한다면 삼성전기, 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공격적인 성장을 노린다면 대덕전자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애널리스트가 과거 2020년 호황기 때의 PBR을 그대로 가져와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유동성 파티와 지금의 AI 산업혁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재단하는 것, 이게 투자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예요. 제 눈에는 이 목표 주가가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풀렸을 때를 가정한 좀 장밋빛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물론 잠재력은 크지만 이 가격만 보고 무작정 뛰어드는 건 위험하죠. 항상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오늘 다룬 이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20년간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몸으로 체득한 몇 가지 실전 원칙으로 깔끔하게 압축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 원칙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의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그 숫자들이 말하는 행간의 의미를 읽으십시오. 둘째, 시장이 수량 Q 이야기에 취해 있을 때 한 발 앞서서 가격, P의 칼자루를 누가 주게 될지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내 소중한 돈을 종합선물 세트에 넣을 건지 하나만 파는 전문가에게 맡길 건지 그 기업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투자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중간 이상은 갑니다. 보고서는 18%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그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어쩌면 애널리스트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가 살아있는 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AI 골드러시에서 여러분은 직접 금을 캐는 광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삽과 청바지를 파는 상인이 되시겠습니까? 화려한 금맥은 리스크도 크지만 삽장사는 꾸준하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 그곳이 제가 20년 넘게 이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